2000년 3월의 어느 날, 한 남자가 일본 도쿄 소프트뱅크 본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창밖이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3주 전, 이 남자의 재산은 약 7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약 100조 원, 그 주에만 재산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씩 불어났습니다. 3일 동안은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손정희입니다. 소프트뱅크 창업자, 제일교포 3세,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빠르게 잃은 사람.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는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손정희는 1957년 일본 규슈 사가현 도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규슈는 일본 남쪽 끝 섬,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선로 옆 공터, 양철 지붕, 판자로 만든 집, 번지수조차 없었습니다. 돼지와 같은 우리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고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더 힘든 건 집이 아니라 신분이었습니다. 손정희는 제일교포 3세였습니다. 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와 광산 노동자로 살았고 부모님 세대까지 이어진 차별과 가난이 그의 어린 시절을 짓눌렀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포기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손정희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언가가 될 것이다. 그런 아이가 16살에 혼자 미국으로 갑니다. UC 버클리 경제학과. 그곳에서 그는 번역 소프트웨어를 팔아 재학 중에 이미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당시 한국 돈으로 수십억 원, 대학생 신분으로요. 지금 시대로 치면 스타트업으로 대박난 대학생. 그리고 1981년 일본으로 돌아와 소프트뱅크를 창업합니다. 쉽게 말해 1980년대 일본에서 소프트웨어 유통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인터넷이 아직 낯설던 시절에 그는 이미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창업 초기 직원 2명 앞에서 연설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500년 왕국을 만들 것이다. 직원 2명은 조용히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봤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눈빛을 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숫자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가 미쳐갑니다. 이 세 글자가 붙으면 주가가 2배, 3배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장에 수백억이 투자됐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샀으니까. 손정희는 이 물결을 가장 세게 탔습니다. 1995년 야후에 1억 달러를 투자했고 야후가 폭등하면서 소프트뱅크는 순식간에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은 1,800억 달러,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손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또 투자했습니다. 인터넷 회사라면 어디든 돈을 넣었습니다. 이 파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마음. 주변에서 다들 돈 번다는 얘기가 들릴 때, 단톡방에 누가 수익 인증 캡처를 올릴 때 나만 빠진 건가? 라는 불안. 손정희도 정확히 그 감정이었습니다. 규모만 달랐을 뿐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2000년 3월 그 숫자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손정희의 순자산 약 780억 달러,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돈을 버는 회사는 없는데 사람들이 미래 기대만 보고 주식을 산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모두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시장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소프트뱅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93% 폭락, 1800억 달러였던 소프트뱅크 시가총액이 25억 달러가 됩니다. 손정의 개인 순자산은 약 7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역사 기록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빠르게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2위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회사는 도산 직전이었습니다. 투자한 회사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언론은 소프트뱅크 망한다고 썼습니다. 손정희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는 나중에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그 폭락의 한가운데에서 손정희는 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교사 출신의 사업가,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회사를 만든 사람,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막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17명, 수익은 없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마윈은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손정희가 말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마윈은 당황했습니다. 손정희가 제안한 금액은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마윈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손정희는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없고 수익도 없는 회사에, 자신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시기에 손정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수록 그는 더 본능적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판자촌에서 자랐던 그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눈으로 가려내는 것, 그게 이 순간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어떤 벤처 캐피털도 투자 안 했을 겁니다. 알고리즘이 거절을 뱉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6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습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2천만 달러는 580억 달러가 됐습니다. 약 2,900배,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 닷컴 버블에서 잃은 70조 원이 단 하나의 투자로 돌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크게 실패한 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들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혼자 계속 앉아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취업에 한 번 실패하고 2번 떨어지고 3번째 지원서에 손을 떨며 적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열심히 시작한 사업이 접혀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오늘 출근길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 분, 손정희의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다 잃어본 사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앉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앉는 자리에서 그는 숫자 대신 사람을 봤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솔직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손정희가 마윈의 눈에서 뭔가를 봤다고 했을 때 그건 마윈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건지도 모릅니다. 판자촌의 소년이 차별받던 아이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했던 그 눈빛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는 언제였나요? 그 실패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손정희는 지금도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AI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틀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앉는 사람, 그게 그 사람입니다.